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요청이 많았었던 소윤템으로만 메이크업 하기를 찍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더워서 땀이 많이 나가지고 에어컨을 무풍으로 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끄러워도 조금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은 소윤템으로만 메이크업 하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좀 생각보다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요청이 있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소윤템으로만 메이크업 하기를 저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하면은 봐주실까라는 생각에 조금 안 했었는데 네, 요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머리를 좀 스타일링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한 번에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지저분해도 이해해주세요. 머리까지 완벽한 소윤컷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기초부터 시작해줄게요. 기초는 맑은 솔싹 에센스 토너를 사용해줄 거예요. 요거는 소윤템이 된 지 몇 달 안 됐는데 이게 소윤템 중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소윤템으로 마켓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공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제 유튜브에서 보시면서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마켓을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월 4일 오후 7시에 시작이 되고 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주시면 그때 구매 링크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더러워. 방금 세수하고 나왔는데 너무 더러워. 꾸정물 나왔어요. 한 번 더 닦아줘야지. 요 첫 번째 소윤템, 맑은 솔싹. 요거는 제가 왜 소윤템으로 골랐냐면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쓸 때는 아무 자극이 없어가지고 이제 막 쓰기 시작했던 건데 어느샌가 보니까 제가 한 통을 다 비웠었더라고요. 그만큼 제 피부에 절대 자극이 없고 제가 민감한 피부인데도 요거를 사용을 하면 피부가 진짜 진정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평소에 데일리템으로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번 마켓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기존에 했던 것처럼 토너 구성이랑 그리고 토너 로션 구성이랑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번에 제가 토너 구성을 조금 더 좋아하실 줄 알고 토너 구성을 수량을 더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토너 로션 구성을 더 좋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200세트인가 300세트가 더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토너 로션 구성을 500세트를 준비를 하고 토너 세트를 300세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토너는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너 디밸런스 워터프리 하이드로 수딩 토너 더마피아 제품이에요. 요거는 제가 더마피아 세럼 공구를 하면서 소개를 했던 제품인데 이 제품도 제가 언급을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저 혼자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줬냐면 더마피아 세럼도 좋지만 이 제품은 일단 성분이 정제수가 안 들어가 있고 정제수 대신에 캐모마일 꽃수랑 그리고 마데카소 사이드 그거랑 병풀 추출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토너는 역시 진정이 되게 잘 됩니다. 저는 주로 토너 같은 거를 찾을 때 진정 위주로 찾는 것 같아요. 뭐 거의 유분기 있는 제품들을 안 좋아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해주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닥토를 해준 뒤에 위에다가 한번 뿌려줘요.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게 수딩 토너여가지고 진정되면서 속의 수분도 되게 잘 채워줘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꾹꾹 누르면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머리가 왜 이래? 그리고 이제 세럼은 어퓨 마데카소 사이드 앰플 요거예요. 소윤템. 원래 소윤템 세럼 중에서 앰플 요 앰플 앰플이랑 그리고 더마피아 앰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가을에는 이제 더마피아 세럼을 되게 많이 썼어요. 지금도 바닥이 난 상태인데 이것도 한 공병으로 3-4병은 비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봄이 오면서는 이제 앰플을 쓰기 시작을 했고 초여름까지 앰플을 쓰다가 그리고 완전 여름이 되고 나서는 어퓨 마데카소 사이드 앰플을 쓰고 있어요. 요거는 뭐가 좋냐? 일단 저는 여름에는 되게 가벼운 제품들을 사용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제품 보면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제형의 앰플이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되게 빠르고 피부에 두드렸을 때 좀 산뜻하게 마무리돼요. 그래서 이 제품도 막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지만
한 달 정도? 2주 정도 사용을 하면 피부가 붉은기가 진정이 되게 많이 돼요. 저는 진정 위주로 항상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소개한 제품들이 전부 다 진정 위주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좀 제품들을 많이 안 써본 것도 있겠지만 어퓨 제품이 대체적으로 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어퓨가 성분이 되게 순한 제품이 많아서 이렇게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흡수가 엄청 빨라요. 이것만 사용했는데도 되게 가볍죠? 가볍게 되게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크림 중에 소윤템은 이 메이크업 크림 있죠?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마켓을 했던 제품인데 이 메이크업 크림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윤템 맑은 술싹 수분 진정 로션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똑같이 둘 다 로션 제형이에요. 근데 제가 좀 날마다 다르게 사용을 하는데 거의 메이크업 크림은 이제 아침 저녁마다 거의 매일 바르는 편이고 이제 피부 메이크업을 진짜 너무 가볍게 하고 싶다. 아침에 진짜 피부가 너무 답답한 게 싫어서 진짜 그냥 가볍게만 하고 싶다 했을 때 거의 맑은 솔싹 로션을 발라줘요. 굳이 이 두 개를 같이 바를 필요는 없고 제형이 되게 비슷해서 저는 요거 아니면 요거를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겹겹이 좀 많이 뭘 발랐으니까 맑은 솔싹 로션을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도 이제 마켓에 같이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수분 진정 로션인데 바르면 진정이 되게 잘 되고 진짜 산뜻하게 마무리되는데 속에 수분을 다 채워줘요. 이게 후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소윤마켓 구매하신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신 거 보니까 토너랑 로션 궁합이 되게 잘 맞는다고 다들 그렇게 남겨주셨어요. TMI지만 이제 마켓 구성을 여기서 살짝 스포를 해드리면 원래 토너랑 로션이랑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하시면 가격이 정가가 48,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30% 할인을 해서 33,600원에 판매가 됩니다. 그날 하루 이틀만.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하루 만에 품절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오픈한 지 몇 시간 안 돼서 다 품절이 돼가지고 그때는 홍보를 많이 안 했는데도 그만큼 빨리 구매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구매해주신 분들 중에 선착순 50분에게는 이 같은 라인의 크림을 증정을 해주신대요. 어퓨 측에서. 그래서 제가 넙죽 받아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흡수를 다 시켜줍니다. 피부에서 광이 나죠. 제가 뭐 광나는 스킨케어를 한 게 아닌데도 이렇게 속광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화장으로 들어갈게요. 쿠션은 다들 예상하셨던 것처럼 블랑디바 글림 커버리지 쿠션 옐로우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소윤 쿠션, 진정한 소윤템. 이 제품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든 쿠션이에요. 다 아시니까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부끄러워. 제가 쿠션 이거를 만들고 나서부터 진짜 이 쿠션만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쿠션, 소형 쿠션 말고도 다른 제품도 써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딱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너무 정신 팔려가지고 이 쿠션만 계속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에 메이크업을 찍게 되면 다른 제품으로 이제 피부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소윤템 메이크업이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만 봐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진짜 만드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빠꾸를 진짜 많이 시키고 제가 샘플만 진짜 한 3, 40개? 진짜 몇십 개를 넘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 쿠션이 그 쿠션 같고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만들면서. 물론 브랜드에서 더 고생을 해주셨지만. 그리고 소형 쿠션이 제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만든 브랜드는 아니에요, 일단. 제가 만든 브랜드는 아니고 브랜드는 따로 있어요. 여기 블랑디바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제작에만 참여하고 이제 오로지 소형 쿠션을 만들고 싶어서 블랑디바라는 이제 브랜드, 신생 브랜드랑 이제 콜라보를 한 상태입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좋은 기회로 콜라보를 하게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잘 맞아요, 일단 브랜드 측이랑. 그래서 아마 쿠션이 추후에 나오면서까지도 제가 제작에 참여를 할 것 같고 잘하면 이제 쿠션뿐만 아니고 다른 제품들도 같이 콜라보를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하필 신생 브랜드를 선택을 했냐면
좀 유명한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를 하면 저는 너무 좋지만, 이름을 알리고 너무 좋지만, 유명한 브랜드는 아무래도 제 의견을 조금 더 말을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쿠션을 만들면서 제 의견이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온전한 소형 쿠션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생 브랜드와 같이 콜라보를 하면 이 신생 브랜드한테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이름을 조금 알리니까 좋은 거고, 저한테도 오로지 약간 100% 제 의견을 넣겠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콜라보를 한 거라서 저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탄생했습니다. 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선크림 안 발랐다. 선크림은 소윤템이 많이 없는데 일단 가장 최근에 소윤템이 된 어퓨 파워블록 워터프루프 마일드 선크림 요거는 제가 그 다낭 메이크업에서 썼던 선크림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미 늦었으니까 따로 사용을 못할 것 같고, 원래는 뭐 달바 선크림도 있고 엠프렌 선크림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써봤던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뭔가 어퓨 브랜디드 광고 같네. 어퓨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쿠션을 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찐 소윤템 웨이크메이크 타이닝 커버 컨실러 21호 웜 아이보리. 요거는 컨실러템은 거의 소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 웨이크메이크 컨실러가 좀 유일한 것 같은데, 제가 요거를 진짜 많이 썼어요. 자주 쓰다가 요즘에는 좀 다른 거를 쓰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메이크업 포에버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거는 거의 흰색 부분이 보일 정도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게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커버도 진짜 잘 되고 엄청나게 얇게 발려요. 보통 커버가 잘 되는 컨실러들은 항상 사용을 해보면은 좀 두껍게 발리고 입자가 되게 두껍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제품은 사용하면서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얇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21호인데 피부톤이 살짝 저랑 안 맞는 거. 화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21호 옐로우 베이스를 발랐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옐로우 톤이 돌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경계가 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를 좀 잘 안 풀어주면 얼룩이 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실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선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컨실러를 사용을 하고 그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사용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커버 하나는 진짜 뒤집어져요. 저는 좀 두껍게 커버되는 거를 쓸 바에는 커버를 안 하자라는 주의여가지고 두꺼운 컨실러들이 너무 싫어요. 두꺼운 컨실러 쓰면은 진짜 시간 지나면은 뭉쳐있고 입자가 막 떠글떠글떠글 굴러다니거든요? 제 얼굴에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쓸 바에는 그냥 커버를 안 하고 마는데, 이거는 진짜 좀 신기하게 커버가 너무 잘 돼요. 봐봐, 여기 보면 쿠션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발랐는데 이렇게 엄청 매끈하게 커버가 돼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뭉치지도 않고 진짜 깔끔하게 남아있습니다. 이런데 바른데도 경계는 조금 졌는데 일단 이 바른 부분이 너무 매끈해요. 이 톤이 어두운 게 조금 장점이 있다면 다크서클이 되게 잘 가려진다는 것. 너무 밝지 않아서 다크서클 커버가 진짜 잘 돼요. 이렇게 광나는 피부를 만들어줬으면 이 위에 좀 경계를 없애주기 위해서 쿠션을 살짝만 눌러가지고 이 위에다가 톡톡톡 두드려줄게요. 이게 톤만 맞으면 진짜 너무 딱일 텐데 이거보다 더 밝은 거는 또 톤이 안 맞고, 저는 딱 21호 피부톤이어가지고 21호를 써야 맞거든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약간 좀 피부톤에 노란기가 많이 도는 21호 분들은 정말 찰떡같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피부가 쿨톤이어가지고 홍조기가 많아서 더 노랗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를 다 해줬으면 이제 파우더 처리를 해줄 차례예요.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파우더. 원래 소윤템 파우더는 이 가루 타입인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소지하고 다니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여행 갈 때 되게 불편해서 이렇게 가루 타입이 아니고 이렇게 고체로 되어 있는 이 타입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되게 똑같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가루 타입은 양 조절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부분에는 조금 보송하게 발리고 어느 부분에는 조금 덜 발리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요 판 타입이 조금
조절을 하기가, 양 조절하기가 되게 쉬워서 이거를 사용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가루 타입을 쓰는 게 조금 더 입자가 고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기분 탓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눈가에 한번 쓸어주고 이마 헤어라인에도. 이거는 제가 왜 줬냐면 다른 파우더들을 썼을 때는 입자가 되게 두꺼워가지고 나 파우더 했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 파우더는 입자가 되게 얇아요. 입자가 진짜 고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우더를 딱 얹었을 때 그냥 피부가 되게 좀 원래 좀 뽀송뽀송하다 약간 이런 느낌만 드는 정도여서 좀 과하게 피부를 매트하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좀 광만 살짝 죽이고 싶을 때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붙는 부분에도 이렇게 사용해줍니다. 그러면 이쪽만 광이 되게 죽어요. 이쪽엔 광이 살아있고, 그쵸?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그리고 브러쉬는 미샤 201번 브러쉬예요. 요거는 제가 항상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블리템 브러쉬를 제가 루팡했습니다. 소윤템으로 루팡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해줍니다. 피부가 되게 깔끔해졌죠. 그리고 이제 쉐이딩을 해볼게요. 쉐이딩은 투쿨푸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 된 쉐이딩이에요. 쉐딩에도 소윤템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얘 하나일 정도로 제가 쉐딩 좋은 거를 못 찾아가지고 요거 말고는 삐아 거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삐아 뭐였지 색 이름이? 그 섀도우, 싱글 섀도우인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몇 번 썼던 게 있거든요. 그거가 되게 괜찮았었어요. 그거 말고는 이제 요거. 그리고 거의 소윤템이라고 처음 불리기 시작할 때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던 다이소 컨투어링 브러쉬. 요게 진짜 가격도 저렴하고 되게 좋아요. 다른 브러쉬 쓰면은 좀 뭉치더라고요, 쉐딩이.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거의 매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진이 언니 집만 놀러 가면은 왜 그렇게 수진이 언니가 쓰는 게 좋아 보일까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절대 못 버리는 제품입니다. 와, 지금 밖에 왜 그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지금 밖에 비 오나 봐. 여러분 귀 아프시죠?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끝내야겠다. 아무튼 이렇게 코 모양을 코 끝부분이랑 코 여기 미간 사이 이쪽 위주로만 잡아줄게요. 그리고 콧구멍 주변에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쉐딩 브러쉬는 요거 스킨푸드. 쉐딩 브러쉬도 제가 마땅히 막 좋은 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것 중에서 쓰는데 그나마 얘가 사선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쉐딩 하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턱 라인을 감싸주면서 헤어라인까지 해줄게요. 와, 비 너무 많이 온다. 오, 비 너무 많이 온대? 와, 그리고 오늘도 비 오니까 생각나는데 저 아까 전에 세차했거든요? 손세차 했거든요? 근데 손세차 하자마자 나오는데 진짜 비가 후두두두두두 하면서 앞이 하얘지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근데 지금 또 촬영하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네.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 세상은. 쉬는 날 너무 미워하나 봐. 아무튼 이렇게 쉐딩을 해줍니다. 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방금 밖을 보고 왔는데 밖이 너무 하얘요. 눈 아니지? 너무 하얘. 무슨 우박처럼 내리는데? 비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로우는 다들 소윤템을 짐작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요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요걸로 항상 저는 가이드를 먼저 잡아주죠. 그래서 요거 그레이 브라운을 사용을 할 건데, 일단 뒤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을 한번 빗어줄게요. 이렇게 빗어주고, 왜냐면 빗어주는 이유는 눈썹에 파우더랑 좀 파운데이션이랑 이런 게 뭉쳐있으면 그렸을 때 요 똥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빗어주고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 모양은 오늘 오랜만에 좀 동그랗게 해볼까요? 그동안 최근에 좀 일자로 했으니까 오랜만에 동그랗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좀 너무 TMI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었나요? 여기 뒤에 빼면, 이렇게 뒤에 돌리면은 요거 가는 거, 뾰족하게 이렇게 가는 거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 몰랐어요. 저 지금까지 계속 뭉툭한 상태로 꾸역꾸역 쓰다가 다 쓰면 버리고 막 다 쓰면 버리고 이랬는데 뒤에 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깎았어요. 나만 몰랐나? 나 진짜 몰랐어. 여러분들도 모르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를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동그랗게
와, 비 너무 많이 온다. 장마는 장마인가 봐요. 나는 비가 너무 싫어. 차라리 눈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빨리 그려줍시다. 제가 이따가 촬영 끝나고도 비가 너무 많이 와 있으면 얼만큼 비가 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진짜 심각하게 와요. 둥글지는 않지만 안 둥근가? 어쨌든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이쪽도 마저 그려주고 올게요. 이렇게 이제 눈썹 두 번째 소윤템.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아무튼 얘도 터줏대감이에요.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타일러 케이크 아이브로우 모카 그레이. 그리고 이 브로우랑 궁합이 정말 잘 맞는 ELF 브러쉬. 요거는 진짜 너무 많이 써서 여기에 글씨가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걸로만 그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퀼브로우만 그리거나 퀼브로우로 먼저 그리고 요거를 그리거나 이렇게 순서를 항상 해주는 편입니다. 브로우는 거의 바뀌지를 않아요. 다른 거를 써도 항상 얘로 돌아와요. 정말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연락 안 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전 진짜 너무 많이 썼어요. 한 유튜브 시작한 지 3년 정도 이제 돼가는데 3년 돼가죠? 3년 돼가는데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쓴 것 같아요. 예전에 이거 쓸 때는 네이처 리퍼블릭 블러셔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이처가 색조를 은근히 되게 잘 뽑는 것 같더라고요. 잘 뽑아. 예쁘게. 톤이 딱 잘 맞아요. 이렇게 뭉친 부분을 스크류 브러쉬로 한 번씩 풀어주고 이렇게 동글게 해줬으면 남은 여분으로는 알죠? 애교살 그려주는 거? 애교살을 살짝. 애교살도 웬만한 섀도우보다 이 브로우가 진짜 자연스럽게 잘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눈썹이 진하게 된 김에 아이 메이크업을 굉장히 연하게 해볼까요? 아니면 진하게 해볼까요? 어떡하지? 우선 섀도우 중에서도 소윤템이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팔레트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스틸라, 하나는 클리오. 근데 이 제품은 단종이 된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색상들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패키지 자체는 단종이 되어버려서 오늘은 이거 말고 스틸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립 컬러를 약간 칠리한 컬러를 바를 거여가지고 약간 좀 톤 다운된 요 베이지 컬러로 눈두덩이 양쪽 전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쓸어줄게요. 일단 이걸로 애교살까지 이렇게 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약간 붉은기가 들어간 이 브라운 컬러를 얹어주겠습니다. 오늘은 펄을 따로 사용 안 할게요. 소윤하면은 이제 또 아이 메이크업 할 때 펄이긴 하지만 오늘 메이크업 자체에는 펄이 조금 없는 게 예쁠 것 같아서 그냥 무펄로만 하겠습니다. 아이홀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예쁘다. 그리고 언더 부분에도 그리고 라이너는 요 누룽지 롱웨어 워터프루프 라이너 브라운 컬러예요. 블랙 초콜릿. 요거는 이제 뭐 공식적인 수윤템은 아니지만 제 영상에서 자주 등장을 했었고 제가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라이너여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이제 앞트임을 거의 할 때 이 라이너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붓펜 라이너를 되게 좋아하는데 붓펜 라이너들을 썼던 게 다 일본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걸로만 라이너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앞트임을 먼저 해줄게요. 이걸로 일단 먼저 앞트임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 칠페이스 브러쉬. 요거는 소윤템은 아니지만 이 라이너랑 궁합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끝에가 이렇게 둥글고 얇게 되어 있어서 라이너 같은 거를 이제 블렌딩 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풀도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걸로 안쪽을 조금 스머징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요 라인을 그릴 때는 라이너를 그리고 바로 브러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한쪽씩 다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라인을 일단 끝에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브러쉬로 이렇게 스머징을. 헐, 속눈썹 빠졌어요. 라이너 그리다가 속눈썹 빠졌어. 안녕, 내 8만원 중에 한 가닥. 라이너를 얼른 그려줄게요. 라이너를 그릴 때는 눈썹 그릴 때보다 말을 더 못해요. 사실 저는 붓펜 라이너가 확실히 그리기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아예 솔 자체가 좀 끝부분이 날카롭게 나와 있으니까. 지난번에 토니모리 제품도 써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토니모리 것도. 근데 지금 당장은 토니모리 게 없어가지고 그거 외에도 좋은 게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추천해주세요. 굽신굽신. 이렇게 라이너를 그려주고, 만약에 여기 끝부분이 조금 날카롭지 않고 이렇게 좀 둥글게 끝 처리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약간 저만의 꿀팁이 있어요. 요런 튜브 타입. 좀 이런 튜브 타입 끝에가 이렇게 접힌 모양으로 끝부분이 조금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요거를 사용하면 진짜 꿀팁이에요. 왜냐면 여기 끝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면 끝에가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단점은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다가 요 끝부분이 굉장히 더러워져요. 그렇지만 저는 꾸역꾸역 그렇게 사용을 해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더러워지는 것도 더러워지는 건데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면봉보다 훨씬 깔끔하게 라이너가 그려져요. 아, 뭔가 이렇게 일자로 빼도 예뻤겠다. 이렇게 안 올리고. 하지만 오늘은 올려주겠습니다. 요런 것도 괜찮아요. 튜브 타입이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짠! 어때요? 너무 깔끔하죠? 이렇게 인간은 항상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 소리지? 그리고 이제 언더는 아까 사용했던 요 브로우 있죠? 요 브로우, 요 중간 컬러를 이용해서 언더를 좀 칠을 해줄 거예요. 저는 섀도우로 하는 것보다 이 브로우로 해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섀도우로 하면은 저는 좀 발색이 좀 잘 안 돼요.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로 언더를 해줬을 때가 진짜 지대로 돼요. 그래서 요 사선 브러쉬로 똑같이 눈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됩니다. 이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 메이크업 이렇게 해주고 펄 대신에 아까 사용했던 요 갈색 레드기가 도는 요 갈색 섀도우로 살짝만 찍어서 눈 앞쪽에 전체적으로 좀 톤을 맞춰줄게요. 이 눈 앞쪽만. 너무 앞이 허여니까 좀 허전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주겠습니다. 마스카라는 짠! 역시 다들 예상하셨던 것처럼 아리따움 아이돌 리얼 렉시 픽서예요. 이것도 진짜 맛있었죠. 이거는 진짜 우연히 소윤템이 된 제품인데 수진이 언니가 그냥 좋다고 해서 이제 자기가 샀는데 이거 좋으니까 너도 하나 써봐 하고 저한테 하나를 준 거거든요. 근데 그 후로 제 인생템이 된 제품입니다. 이거는 왜 좋냐 하면 약간 저처럼 떡진 마스카라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 좀 가닥가닥 좀 자연스럽게 길게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섬유질이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길어져요. 근데 다른 마스카라들처럼 막 떡지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쌩얼에 발라도 안 어색할 정도로 되게 얇고 자연스럽게 발려요. 그래서 저는 속눈썹 연장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듬성듬성 빠진 부분에 다른 마스카라를 바르면 밸런스가 너무 안 맞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길어져가지고 이제 좀 어색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제품은 이제 속눈썹 연장이 몇 가닥 빠지고 있을 때 사용해주면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리고 이제 블러셔로 바로 넘어가 줄게요. 오늘도 역시 메이크업을 1시간 만에 끝내지 못했어요. 벌써 지금 1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요. 클립은 또 이렇게 많은데 몇 분짜리 영상이 나올지 가늠을 하기가 싫습니다. 블러셔는 아주 고대 유물인 맥 제품들. 이게 거의 소윤템이에요. 원래는 요 스테이 바이 미가
한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쓰던 제품이었는데 이거는 쓰던 도중에 단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그냥 이런 제품이 있었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소윤템인 맥 멜바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약간 오렌지 빛이 돌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오렌지 코랄은 아닌데 좀 오렌지 좀 채도가 낮은 장밋빛 컬러에 오렌지 좀 톡 한 방울 떨어뜨린 느낌? 이어가지고 웜톤 블러셔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칠리 립을 발라줄 거니까 이거를 볼따구에다가 해주면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브러쉬는 또 소윤 브러쉬인 피카소 108번 브러쉬예요. 사용해줄게요. 제가 이거 찾으면서 브러쉬에 일본어가 써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게 일본 건가 싶어가지고 막 검색을 해봤는데 일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일본 거다 하시면 댓글로 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볼따구 중앙보다 이렇게 헤어라인부터 타고 와서 광대 위쪽을 감싸는 느낌으로 칠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광대 위쪽을 감싸는 느낌으로. 이것도 헤어라인부터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해줍니다. 예쁘다 블러셔. 그리고 이제 립을 해줄 건데 립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립이 은근 소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웨이크메이크 일단 베이지 프리즈. 이 립이 대표적이죠. 이거는 정말 제가 베이스를 깔 때 진짜 많이 사용을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약간 좀 블러셔랑 톤이 맞는 좀 톤 다운된 웜톤 로즈빛 컬러여가지고 이거 단독으로만 발라도 되게 예뻐요. 하지만 저는 베이스로 사용을 해줄 겁니다. 일단 입술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거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 제가 각질 부자잖아요. 근데 각질 부자인 제가 써도 이렇게 신기하게 입술 주름이랑 이런 각질 같은 게 매끈하게 커버가 돼요. 프라이머 바르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좀 이걸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고 나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면 진짜 매끈하게 립 표현이 예쁘게 돼요. 그리고 립 브러쉬도 역시 소윤템 아이섀도우 브러쉬 컨투어링 이니스프리 제품 이걸로 립을 스머징을 해줄게요. 이번에도 약간 오버립을 자칫 잘못하면은 약간 좀 그 누구지? 두께씨인가? 홍두깨? 아무튼 뭐 그 아주머니처럼 되니까 조심조심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여러분. 산이 좀 둥근 게 저는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저는 윗입술이 조금 두꺼운 게 요즘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두꺼워 보이지, 윗입술. 이것만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쁘다. 그리고 또 다른 소윤템. 이거는 제가 정말 19살 때부터 아니다, 맞나? 이거는 20살 때인가? 19살 때부터 썼던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썼었고 유튜브 이제 시작하고 나서도 립 제품 문의가 되게 많았던 립이거든요. 이거는 디올 매트 999 컬러예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칠리 컬러인데 이게 맥 칠리랑은 조금 다른 게 맥 칠리는 조금 더 채도가 낮고 조금 더 딥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좀 레드에 가까운 칠리? 정말 좀 칠리 소스 같은 느낌? 좀 맑은 느낌이에요, 맥 칠리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발라주면 웜톤이신 분들은 조금 얼굴에 좀 형광등을 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입술 중앙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이 끝부분 위주로 양쪽으로 조금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더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팁이죠. 그리고 여기 또 하트 모양으로 해주고 이렇게 안쪽부터 이 상태에서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 여기 밑에 쪽 끝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양쪽으로 어때요? 엄청 두꺼워 보이죠, 입술? 이건 진짜 딱 이렇게 바르면 얼굴이 새하얘지는 컬러예요. 이렇게 입술까지 해주고 뭔가 입술이 조금 더 허전하잖아요. 저는 이럴 때 입술에다가도 음영을 좀 넣어주는데 코 쉐이딩했던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인중 쪽이랑 이렇게 턱 밑에다가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입술이 조금 더 도톰해 보이고 좀
얼굴이 비율이 좀 이렇게 작아 보이고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턱 밑에 이렇게 입술 라인 밑쪽으로 둥글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마치 턱 앞쪽을 조금 나와 보일 수 있게 해주듯이 이렇게 해주면 앞턱이 조금 나와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인중을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면 인중 잘못하면 콧수염 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술 산 쪽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코 끝에까지 여기까지 닿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이 중간까지만 올라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로는 입술 산 위쪽을 살짝 쓸어주면 입술이 되게 두툼해 보여요. 이렇게 힘을 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게 도톰해 보이지 않나요, 입술이? 별거 안 했는데도, 그죠? 더 갸름해 보이고.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이 아니구나. 소윤템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마지막 소윤템입니다. 맥 더블 글림. 요거 정말 소윤템인데 요즘에는 자주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브러쉬도 맥 브러쉬, 맥 159번 브러쉬예요. 요걸로 하이라이터를 한창 할 때 진짜 많이 썼었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입자가 되게 고와서 다른 하이라이터들을 바르면은 되게 뭉치거든요? 뭉치고 약간 좀 그 하이라이터를 바른 부분이 둥둥 떠다녀요. 근데 얘는 그냥 속광이 나는 것처럼 만들어줘요. 일단 봐봐요. 보시면은 제가 콧등에다가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약간 골드빛이 도는 하이라이터여가지고 피부톤이랑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얘도 단종됐다고 듣긴 했는데 이렇게 블러셔 위쪽으로 칠해주면 오, 광 대박이야. 진짜 예쁘죠? 와, 광 대박. 이게 브러쉬랑 조합이 대박이에요. 이거 사실 분들은 꼭 브러쉬랑 같이 사세요. 그리고 뭐 단종됐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었는데 그거는 한국에서만 단종됐다고, 아니다, 면세점에서 단종됐던 거다. 그래서 한국에는 아마 이거 팔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하이라이터 사실 분들 이거 사세요. 이렇게 해주고 이 인중 부분에도 와, 광 대박. 광 너무 예뻐.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이제 저는 헤어 스타일링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고 왔어요. 뭔가 얼굴에는 이 귀걸이가 너무 잘 어울려서 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입은 옷에 귀걸이가 좀 안 어울려가지고 귀걸이 자랑하려고 끼고 왔는데 귀걸이는 구독자분께서 선물해주신 거예요. 예쁘죠? 그러면 오늘 저는 이만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되게 급한 마무리지만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 아니다! 말 못한 게 있어요. 일단 머리 정보도 말을 해야 되고, 머리 정보는 소형 컷인 레이어드 단발이고요. 요거는 소담쌤한테 했어요. 소담쌤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이쪽에다가 제가 띄워놓도록 할게요. 소담쌤한테 제가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셔서 그때 앞머리를 자르러 갔었어요. 근데 너무 앞머리를 잘 잘라주셔가지고 이제 커트를 할 때도 한번 맡겨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해주셔서 제 인생 단발을 탄생시켜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발을 했을 때, 레이어드 단발을 했을 때도 소담쌤한테 했었는데 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보고 진짜 많이 찾아가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레이어드 단발을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도 혹시 자르실 분이 계시면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제가 하단에 더보기란에다가 또 같이 적어놓을 테니까 검색해보시고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끝이에요. 그러면 영상 진짜 끝!